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제9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입장하신 후에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소거, 화면 끄기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8강에서는 그 이담 그리고 낌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와 의문대명사 관련된 격변화표 함께 봤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문법 사항들 바탕으로 해서 악어와 원숭이 이야기를 읽다가 중간에 뭔가 클라이막스 부분에 끊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흔적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9번 문장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마마 흐르다얌 무르크시 바바티 이티 바나라하 바샤테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장을 우리가 처음 보면은 무엇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동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동사를 먼저 찾아보시면 제일 끝에 바샤테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바스라고 하는 동사는 말하다. 우리 와드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와사떼라고 하는 때 어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뜨만의 바다로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사띠 하면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쓰여서 그는 말한다, 그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바사떼의 주어는 여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바나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바나라 하면 남성 명사로 원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원숭이는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나왔던 이디라고 하는 불변하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라고 그리고 원숭이가 말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원숭이가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마마 흐르다얌 무르크시 바바티 이것도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우리가 동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바티라고 하는 것이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 뭔가가 있다 아니면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스와 마찬가지로 비동사 같은 역할을 하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는 바로 흐르다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될 텐데요. 자, 밑에 단어 보시면 흐르다야 나와 있죠? 중성 명사로 심장,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 흐르다얌 나의 심장은 그죠? 나의 심장은 무릭시 바바티. 자, 무릭샤 하면은 남성 명사로 나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무릭시 하면은 단수 척격 형태가 되어서 나무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장은 나무에 있다. 이띠라고 와나라하 보았을 때 원숭이가 말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 우리 이제 악어가 원숭이를 속이고 얘를 이제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어하는 부인에게 데려가려고 등에 이렇게 태워서 프리슈테에 나왔었죠. 등에 태워서 강가강 한가운데에서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인이 너의 심장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말하기를 나의 심장은 나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토설화 내용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내가 이게 중요한 거라서 나의 심장을 내가 나무에 놔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원숭이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10번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enar mam tatranaya iti vanaraha pasate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가 앞에 문장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띠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바나라하 파사테가 있고 앞쪽이 바로 바나라가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야
라고 하는 이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형태예요. 니 나야띠 해서 이제 니 하면은 무언가를 나르다라는 이끌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나야띠가 이제 기본 형태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어미를 떼고 나야 어간만 남겨두는 형태가 되면은 2인칭 단수 명령형이 됩니다. 여기는 딱히 적어놓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나야 하면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2인칭에게 명령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데려가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는가 바로 mom 나야가 됩니다. 자, 1인칭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표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단수 목적격 형태가 mo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om 나야,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는 것이 중간에 부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뜨라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제 인칭 대명사 혹은 지시 대명사에서 파생된 여러 개의 부사를 배웠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따뜨라였죠. 따뜨라 하면은 거기에 혹은 뭐 그러한 경우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따뜨라 나야 하면은 나를 그곳에 데려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한 개의 단어가 있죠. 부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나르는 다시 그리고 재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라고 원숭이가 말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에 놔두고 왔으니까 내 심장 너한테 주려면 다시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11번 문장 보겠습니다. 굼비라하 와나람 강가야하 따텀 나야띠라고 하는 문장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야띠 동사가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나야 하고 똑같은 어근 니라는 어근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는 데려간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굼비라하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굼비라하 나야띠 악어는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데려가는가? 여기에서 목적격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와나람 하나 있고요. 따텀 하나 있습니다. 자, 와나람 나야띠 하게 되면은 악어는 원숭이를 데려간다가 될 것이고요. 따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나왔듯이 강변, 강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직접 목적으로 해버리면 문장이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어떤 것이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지 아니면은 목적격의 다른 쓰임새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적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굼비라하 와나람, 그러니까 악어는 원숭이를 강가야하 따탐, 강가 강의 강둑으로 나야띠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장 함께 볼게요. 파나라하 브릭샴 우찰라띠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단다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여기에서 일단락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찰라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찰라띠는 아래 보시면은 네, 있나요? 네,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우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우뜨라고 하는 이 이제 웃바사르가 접두어와 그 다음에 샬이라고 하는 어근이 함께 만나서 우찰이라고 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뜨 혹은 뭐 우뜨가 될 수도 있는데 뜨와 슈가 만나가지고 쯔쯔흐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웃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위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찰 하면은 위쪽으로 평 뛰어오르거나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찰라띠 그는 뛰어오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주어는 바나라하가 되겠죠. 바나라하 우찰라띠 원숭이는 뛰어오른다. 그런데 브릭샴이라고 하는 목적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나무로 뛰어오른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둑에 도착하자마자 원숭이는 재빨리 딱 나무로 이제 뛰어오른 거예요. 그리고 바나라하 브릭쇼스야 빌레 바샤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동사는 바샤디라고 하는 동사죠. 자, 바샤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드리쉬라는 이제 어근을 취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리쉬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를 쓸 때는 바슈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활용형의 경우에는 드리쉬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냥 같은 의미를 가진 어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샤티 하면은 그는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나라하 바샤티 원숭이는 본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는가? 자, 밀레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밀라 하면은 구덩이나 아니면 이렇게 파여 있는 그 구멍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멍에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구멍이냐? 브릭셔스야 밀레예요. 나무의 그 구멍. 아무래도 나무에 있는 그 옹이 구멍 같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 있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나무에 놔뒀다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저장한 그것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모션을 취하고 있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까시칫 마마 흐르다얌 쪼라야띠 이띠 바나라하 바다띠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동사가 바다띠 있죠. 그래서 바나라하 바다띠 원숭이는 말한다. 그러니까 바나라하 바사띠 하고 사실상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구조도 똑같죠. 지금 이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원숭이가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사 찾아보시면은 쪼라야띠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쪼라야띠 우리 그 10개의 가나 중에서 10번째 가나, 제16 동사 대표로 나왔던 거죠. 쭈르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쭈르, 쪼라야띠 돼가지고 그는 훔친다, 그는 도둑질한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까시칫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까시칫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밑에다가 안 적어놨나? 네, 지금 여기 있네요. 의문사가 혹은 우리가 끼니라고 배웠던 그 형태에다가 찌드라고 하는 요 형태의 불변화사를 뒤에다가 붙여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형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격변화를 시켜준다는 의미.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격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의문사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주격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까슈짓 같은 경우에는 까하에다가 짓라고 하는 요 이제 두 개의 형태가 만나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찌드는 불변화사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에 있는 요 부분만 계속 변하게 됩니다. 격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다소 좀 특수한 형태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까하이기 때문에 남성 단수 주격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의미는 약간 그 부정, 정해지지 않은 그 부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까슈짓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까시치 쪼우라야띠가 돼요. 누군가가 훔친다라는 거죠. 무엇을 훔칩니까? 흐르다얌 쪼우라야띠. 심장을 훔친다. 그런데 누구의 심장이죠? 마마 흐르다얌. 나의 심장을 훔친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현재형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에서도 전부 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서 다소 이제 번역을 하면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냥 누군가 내 심장을 훔쳐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 자기 뭐 심장 뺄 수도 없고, 심장 거기 나무에 걸어놓고 올 수도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내가 심장 분명 여기다 놓는데, 누가 훔쳐갔어. 나 이제 심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Evam kumbiraha vanarahaja mitre tishtaha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는 띠슈타타하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띠슈타타하 하면은 우리 스타 동사의 3인칭 양수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따하 뒤에 붙게 되면은 3인칭 양수죠. 그래서 스타는 어디에 뭐 서다 아니면 머무르다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띠슈타타하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미트레라고 하는 요 형태예요. 자, 미트라 하면은 이제 중성명사로 우리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트레라고 하게 되면은 양수 주격 목적격도 가능하고요. 혹은 단수 척격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양쪽이 다 이제 사용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양수 주격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두 명의 친구로 띠슈타타하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주어는 꿈비라하, 와나라하, 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짜라고 하는 요 형태는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짜는 이제 불변하사로서 접속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불변하사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A와 B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A 자, B 자가 되거나 A, B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동일하게 A와 B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꿈비라하, 와나라하, 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형태를 사용한 거죠. 악어와 원숭이라는 이제 둘 다 주격이니까 악어와 원숭이는 이라고 해서 이제 양수의 주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와 원숭이는 미트레 디슈타하 이제 친구로 남는다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제일 앞에 우리가 보지 않은 게 하나 나왔죠. 에밤이라고 하는 불변하사입니다. 에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우리가 뭐를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에밤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이처럼 이렇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일종의 접속사적인 역할을 하는 불변하사입니다. 그래서 에밤 이렇게 해서 꿈비라하 마나라하자 악어와 원숭이는 미트레 디슈타하 두 친구로 남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골자는 이제 이제 사람이 아니죠. 원숭이와 악어가 친구 관계를 유지했는데 두의 친구 관계를 깨뜨릴 만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숭이가 둘의 친구 관계,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략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극복을 하고 다시 친구로 남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뭐 반짜딴뜨라나 아니면 히토파데샤 같은 이런 이제 설화집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판본에 따라서 이 교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정이 파괴가 되어서 이제 원숭이와 악어가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결말도 있고요.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또 설화의 묘미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악어와 원숭이 이야기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7번 파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읽을 문장은 라마야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마야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책 제목이라서 일부러 그냥 대본자로 쓴 것입니다. 자, 라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야나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만나서 라마야나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 라마의 아야나, 이제 뭐 여정 혹은 뭐 모험 이런 의미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아야나죠. 그래서 라마가 뭐 가는 길 혹은 라마의 여정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 꼬샬라 국의 왕자인데 어떤 이제 계모의 계책으로 인해서 십수년 동안 숲속에 쫓겨났다가 자신의 부인인 시따를 이제 빌런이 납치를 하면서 빌런인 라바나와 전투를 벌이고 다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서사시죠. 자, 그런데 이 라마야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원래의 그 라마야나 서사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그 네바바니 프라베시카라고 하는 그 문법서에서 예문으로 사용된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러니까 현재형의 기반을 두고 작성된 아주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주 컴팩트하게 그 라마야나의 스토리를 이제 조금씩 제시를 해주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바바니 프라베시카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이제 그 과에서 배웠던 문법사항이 있으면 그 문법사항을 적용한 라마야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으로 제시하고 이제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 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티 느르바하 다샤라타하 나마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동사 어디에 있을까요? 또 여기에 있죠. 물론 이 아스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꼭 이 아스티의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약간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는 이 뜻 그대로 사용을 해도 말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동사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티의 주어는 느릿바하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느릿바하를 받는 요것이 느릿바하에 해당되는 이제 동일한 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왕이 아스티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누구냐면은 다샤라타하 나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나만이라는 이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나만 하면은 이름, name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만에서 나마라고 하는 요 형태가 되면은 거의 이제 관용적으로 불변하사처럼 쓰여서 뭐뭐뭐뭐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로는 왜 by name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다샤라타하 나마, 다샤라타라고 하는 이름의 느르바하 왕이 아스티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인물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샤라타는 라마의 아버지죠. 그래서 왕의 이름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사하 디바 다르미카하 부미파하 수캄 지바티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동사는 지바티가 됩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은 단어가 있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류 동사로 지바티가 기본 형태죠. 그래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라고 한글로 쓰게 되면은 어디에 거주하다의 살다도 있고 혹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살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지바띠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연명하다라는 의미의 삶을 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바티 그는 산다인데 주어가 앞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남성 단수 주격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여러 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하도 우리 3인칭 지시대명사 따드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죠. 그다음에 다르미카하라는 단어도 아하 형태로 끝나서 아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부미빠하라는 단어도 부미빠라는 단어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사실상 이제 지바 뒤에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주요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뭐 사하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미빠하가 주어도 될 수 있는데요. 자, 부미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부미
라는 단어에다가 바라고 하는 이 형태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미 하면 우리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왕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바로 앞에 나왔던 느르바 같은 경우에도 느리에다가 바가 붙은 형태예요. 근데 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리고 부미라고 하는 것은 땅인데 이 왕을 가리키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 중에 말하자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혹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로서의 왕, 그 다음에 부미빠 하면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영토와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왕이 있을 텐데 그 양쪽의 그 문맥을 아우르는 의미로서 지금 부미빠, 느레빠가 둘 다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는 이 부미, 그러니까 땅의 여신의 주인 혹은 남편으로서 이 왕을 또 지칭을 비유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부미빠, 느르빠 둘 다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하를 이제 지시 형용사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하 부미빠하가 돼가지고 그 왕은 이라는 의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왕은 지바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르미카가 지금 똑같은 격으로 쓰였는데 이 다르미카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다르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법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 다르마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다르마를 뭐 갖춘 혹은 다르마를 가지고 있는 다르마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다르미카라고 하는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뭐 흔히 뭐 정의로운 아니면 덕을 갖춘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하 다르미카하 부미빠하 하면은 그 정의로운 왕은 혹은 뭐 그 덕을 갖춘 왕은이 되겠죠. 그리고 부사가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띠바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이제 불변환사죠, 부사니까. 그래서 아띠바 하면은 이제 형용사나 이런 것을 꾸며줘서 그것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심히, 아주, 굉장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변환사가 바로 아띠바예요. 그래서 사하 아띠바 다르미까 부미바하 하면은 그 아주 덕이 높은 왕은이라는 주어 구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바띠 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사는지가 여기서 또 나와 있습니다. 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쑥하 하면은 우리가 뭐 형용사로서 행복한, 즐거운도 될 수 있고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쑥함 하면은 이것도 부사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행복하게, 즐겁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이를 해보면 사하 아띠와 다르미까하 부미빠하 쑥함 지바띠 그 매우 덕이 있는 왕은 행복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지시대명사의 쓰임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하, 뭐 땀 이런 식으로 3인칭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언급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소개를 해줬죠. 인 다샤라따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다. 그리고 싸 다르미까 하부미바.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다샤라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매우 덕 있는 왕은이라고 이제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찾을 수 있도록 문맥을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르빠시아 두캄나 아스티 이티 바산테이자나하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는 바산테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우리 익숙한 이띠 나와 있죠. 아, 이띠가 나와 있으면 뭔가가 인용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구 안에서 보시면은 아스티가 또 이제 인용구 내에 동사가 되겠죠. 자, 일단은 큰 동사 바산테를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바사떼
안테의 이제 어근인 바스, 동일한 어근입니다. 다만 바산테, 안테라고 끝나 있는 것으로 봐서 3인칭 복수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어는 복수여야 됩니다. 자,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 사실상 한 단어밖에 안 남아 있죠. 자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나라고 하는 것은 어근 잔에서 나왔는데요.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리고 이 잔에서 파생된 단어로 자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뭐 피조물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자나하라고 복수 주격으로 써줬기 때문에 사람들 혹은 뭐 여기서 왕국으로 치자면은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발산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띠 앞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다. 이런 문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르파시아 두캄 나 아스티. 자, 아스티의 주어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두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아까 우리 쑥함 하면은 행복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반대말이 바로 두캄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보통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쉬운 것을 나타낸 경우에 수라는 접두어가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두후, 요거는 우리 아직 싼디는 안 배웠지만 두후라던가 두르라던가 두스라던가 두스, 두슈 이런 식으로 앞에 붙게 되면은 이것은 뭐 이제 뒤에 있는 단어와 합쳐져 가지고 뭐뭐 하기가 힘든 아니면은 어려운 뭐뭐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뭐 이런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수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로 많이 사용이 되죠. 아무튼 쑥함, 두캄. 그래서 행복과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두캄 나 아스티. 자, 우리 나라고 하는 거는 보통 부정할 때 쓰이는 불변화사예요. 그래서 아스티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부정하고자 하는 동사 앞에 보통 많이 쓰여요. 그래서 나 아스티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냐면 두캄 나 아스티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르빠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르빠라고 하는 게 아까 왕이었죠. 그래서 느르빠시아 하면은 왕의 속격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왕의 고통은 없다라는 것인데 뭐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왕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쑥함 지바띠와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왕에게는 고통이 없다. 왕은 고통스럽지 않다. 왕은 힘든 일이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왕께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샤라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다 다샤라타하 와남가차디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동사는 가차띠가 되겠죠. 그래서 감 동사에서 나와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다인데요. 자, 주어는 다샤라타하가 되겠죠. 다샤라타하 가차띠. 다샤라타는 간다. 근데 어디로 가는가? 와남가차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숲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불이되지 않은 부사가 앞에 하나 있는데요. 에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에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 1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따다, 까다 이런 단어 배웠었죠. 그래서 나 장모음 이렇게 붙게 되면은 보통 시간이나 때 아니면 경우를 나타내는 때에 있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한때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어느 때에, 한때에, 어느 날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에까다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다샤라따가 와남가차띠 숲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 뭐 서사시나 신화를 보시면은 왕이 사냥을 떠난다. 그러면은 10중 8구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죠. 따스민 바니 브라흐마나시아 부트라하 와사티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동사는 왔사티가 되겠죠. 자, 동사 와스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살다. 이것은 아까 우리 지브가 삶을 살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면 이 와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거주하다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뿌트라하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뿌트라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성 명사이고 남성 단수 주격으로 쓰여서 와사티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트라하 와사티, 아들이 산다. 인데 누구의 아들인가가 바로 앞에 속격으로 나와 있죠. 브라흐마나스야 뿌트라하. 그래서 브라흐마나 하면은 이제 브라만 사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느 한 브라만의 아들이 산다라는 의미이고요. 근데 어디에 사는가가 바로 앞에 또 나와 있죠. 따스민 와니. 일단 와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나, 숲이라는 단어의 단수 척격 형태로 쓰였고 따스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따드, 3인칭 지시 대명사의 단수 척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따스민 와니 하면은 따스민이 이렇게 꾸며줘서 그 숲에. 자, 그 숲에, 이 숲이 무슨 숲이겠습니까? 앞에서 다샤라타가 갔던 바로 그 숲이에요. 그죠? 앞에서 숲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따스민 반에 그 숲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숲에 브라만의 아들이 산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아호 순다람 무르간 파샤미 아함 이띠 찐따야띠 느르빠하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동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사는 찐따야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띠가 보이니까 아, 뭔가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빠샤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용된 그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찐따야띠부터 보시면 찐뜻,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이제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그 뒤에 있는 느르빠하가 되겠죠. 왕은 생각한다. 그리고 이띠 앞에 있는 것을 왕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호, 아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오 하면서 빠시아미, 나는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또 아함이 나와 있죠. 아함 빠시아, 나는 본다. 무엇을 보냐면 무리감, 사슴을 본다라는 건데 순다란 무리감 해가지고 순다라라는 형용사가 무리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순다라 하면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쿠 나는 아름다운 사슴을 본다라는 것이 이제 직역을 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면은 저기 아름다운 사슴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발라깜짜 띡슈네이나 샤레이나 한띠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는 한띠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요. 자, 한이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적어놨죠. 죽이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이제 별표를 여기다가 끌고 나와가지고 참고로 이 동사의 변화형을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개의 그 가나 동사의 종류를 생각을 해보시면 1, 4, 6, 16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어간이 현재 어간이 형성이 되어서 뒤에 어미가 붙는 형태였는데요. 그리고 그 한 개의 어간은 단모음으로 끝나는 형태로 형성이 되었었죠. 하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2, 3, 5, 7, 8, 9, 6 같은 경우에는 이 강어간과 약어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간을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류 동사이기 때문에 강어간과 약어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현재 어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형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강어간이 사용되는 것은 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강어간이 사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같은 경우에는 강어간은 한이 되고 약어간을 보시면은 어간이 마지막에 있는 그 비음이 빠져 있어요. 하가
까지만 해서 끝나요. 이것은 약어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어간에 이제 어미가 붙어 있는 형태로 활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 일종 동사의 활용형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체에 그 기음, 하는 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미가 붙거나 혹은 어간을 형성하는 경우에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음, 우리 까바르가에 해당되는 이제 유성 유기음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까바르가의 유성 유기음은 바로 그 형태죠.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어근이지만 어간상 일단은 강어간과 약어간이 존재를 하고 이제 약어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유성 유기음 형태 그흐라고 하는 형태로 어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한띠 하면은 그는 죽인다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딱히 이제 주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주어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샤라타 왕이 되겠죠. 이 느르빠가 그대로 주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는가? 목적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라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격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감, 소년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왔던 브라마나 시아푸트라하를 가리킵니다. 브라만의 아들, 그죠?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이 다샤라타 왕이 이 소년을 죽이기 때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렬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접속사로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접속사로 사용이 될 때,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문장의 첫 단어 바로 뒤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락감 바로 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냥 문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아름다운 사슴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소년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년을 무엇으로 죽이는가 하는 것이 지금 국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구를 나타내는 거였죠. 도구나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샤레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샤라 라고 하는 것이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샤레나가 되어서 화살로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나레나에서처럼 중간에 샤라에 르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국격 활용할 때 건설음 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샤레나 화살로 죽이는데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인지가 형용사로 앞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형용사는 자신이 수식을 하는 명사의 성수격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띡슈네나 샤레나 날카로운 화살로 소년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브라흐마나하 아가차띠 하탐 푸트람 파샤띠 짜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동사 한번 찾아보실까요? 동사가 파샤띠도 있고 아가차띠도 있습니다. 자, 동사가 두 개나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사를 엮어주는 불변하사 짜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인 브라마나하까지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 브라마나하, 브라만이 아가차띠 온다. 자, 그리고 빠샤띠 본다라고 하는 이제 두 동작을 이제 짜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와서 보는데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목적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핫담 뿌뜨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뿌뜨라는 아까 나왔듯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들을 본다. 인데 어떤 아들이냐? 핫담 뿌뜨람이에요. 핫다는 우리 아까 봤던 한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살해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태인데 많은 과거 수동 분사들이 보통 형용사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뿌뜨라를 꾸며서 죽임을 당한, 살해를 당한 아들을 본다라고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샤라타가 죽였던, 그러니까 사슴으로 착각하고 죽였던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게요. 사하 아티와 꾸피타하 바바티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동사는 바바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주어는 사하, 그는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나온 싸는 바로 앞에 있는 느릿바를 받는 것이었어요. 이 다샤라타 왕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여기서도 사하가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의 사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문맥상 바로 앞에 있는 이 브라흐마나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사하가 쓰였어도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리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사하 바바티, 그는 무엇이다가 되는데 무엇이다니까 무엇에 해당되는 이제 주어와 맞는 보어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꾸피타하 바바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하와 성수격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서 이 사하가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브라마는 꾸피타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꾸피타는 우리 꾸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와서 이제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삐따하 버바티. 그러니까 그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냐면 디바 꾸삐따하 버바티죠. 매우 화가 난다, 매우 분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지금 왕이 쏜 화살로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느르밤자 샤파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짜는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느르밤 왕을 샤파티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프 하면은 저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어는 딱히 쓰이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주어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해 무르카 또한 끼미띠 마마 뿌트람 함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이제 샤파티의 내용이에요. 저주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가시다가 여기 요 문장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띠로 이 문장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상 이 이제 브라만이 샤파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띠 샤바티가 되는 거죠. 뭐라고 이제 왕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방금 읽은 문장에선 동사는 함씨가 됩니다. 자, 함씨 어디에서 봤나요? 요 문장, 그러니까 요 어근 표를 보시면은 2인칭 단수 현재형이 함씨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인다, 너는 살해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죽인다인데 이제 시제가 사용되지 않아서 다소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자, 일단은 뚜암 함씨, 그래서 너는 죽인다. 근데 무엇을 죽였느냐? 뿌뜨람 함씨, 아들을 죽인다. 그렇죠? 마마 뿌뜨람, 내 아들을 죽인다. 현재형으로 쓰였지만 이거는 문법적인 한계 때문이고 원래는 죽였다가 돼야 되겠죠. 너는 내 아들을 죽였다인데 지금 보시면은 끼미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끼미띠 밑에 보실까요? 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에다가 불변하사 이띠가 붙어서 만들어진 일종의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끼미띠, 무엇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째서, 왜, 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끼미띠가 없었다면은 너는 나의 아들을 죽인다가 되겠지만 끼미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째서 내 아들을 죽였느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해, 무르카에서 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부를 때 주로 쓰는 감탄사예요. 그리고 무르카 하면은 이제 형용사로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바보, 어리석은 자를 지칭할 때 쓰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사용되어 가지고
이제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보통 뭐 바보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상대방을 질타할 때 아니면은 이제 폄하할 때 쓰는 그러한 이제 혹격으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복의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너는 어째서 내 아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바 두스크르테나 아함 두캄 아누부아바미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동사는 아누부아바미가 되겠습니다. 자, 부후라는 큰 다투에다가 아누라고 하는 이제 접두어가 붙는 형태인데요. 이제 아누부후하게 되면은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겪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여서 아누부아바미 그러니까 나는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도 사실 여기 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험한다. 근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두캄 아누부아바미. 나는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내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앞에 구절에 나와 있어요. 두슈크르테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슈크르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두슈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제 접두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슈크르타 하면은 이제 안 좋은 행동, 그러니까 악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슈크르테나니까 안 좋은 행동 때문에 안 좋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격이 여기서는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국격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너의 안 좋은 행동으로 인해서 따바는 우리 2인칭, 인칭 대명사의 단수 속격 형태죠. 그래서 너의 그 안 좋은 행동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함 두캄 아누부아밤이 나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계속 보실게요. 뿌트레이나 비나 나 지바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바미가 동사가 되겠죠. 아까 지바띠 나왔었죠? 지브, 어떤 삶을 살다라고 하는 목숨을 연명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나 지바미니까 나는 살지 못한다. 나는 살 수 없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냐면 뿌트레이나 비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나라는 단어,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불변화사로서 무엇이 없이, 무엇이 결여되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사하라는 단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동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변화사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하도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국격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국격에다가 사하를 쓰게 되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아니면 무엇을 데리고 무엇을 동반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과 반대로 쓰이는 것이 바로 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국격을 동반을 해서 뿌트레이나 비나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나 지밤이 나는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에게 아들이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드와마피 아하미바 부트라 쇼감 아누바바시 이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이띠는 이제 샤파띠에 걸리는 거니까 이제 껴놓고 이제 동사를 얘기를 하면은 바로 아누부아바시가 되겠죠. 아까 아누부아바미에서 아누부아바시가 됐으니까 2인칭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경험한다. 너는 겪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맨 앞에 주어도 나와 있죠. 또한 아누부아바시. 너는 경험한다. 라는 것인데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효감. 자, 효가 하면은 비탄, 슬픔, 괴로움. 이제 두카와 사실은 동일한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 슬픔을 경험한다. 아니면 너는 고통을 경험한다. 라는 것인데, 자, 무엇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는가가 앞에 나와 있어요. 뿌뜨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자, 뿌뜨라에서 단수 탈격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탈격 우리가 뭐 소위 어떤 것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 이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뿌뜨라뜨는 아들로 인해서 아들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아들 때문에 쇼감, 괴로움을 아누부아바시 겪는다
라고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함 이바 이제 앞비에다가 아함 이바라고 쓰였는데 앞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앞비도 불변화사로서 무엇 또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양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조차도라던가 뭐뭐까지도 아니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비라고 하는 불변화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또 또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비 하면은 너도 또한 슬픔을 혹은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함 이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바라고 하는 또 불변화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바라고 하는 거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동사 아누바바시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뜨밤이라고 하는 주어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명사격만 알고 있다 이렇게 치면은 사실 뭐 뜨밤, 아함 둘 다 사실은 주격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 쓰인 이러한 불변화사의 역할에 따라서 이것이 주어인지 아닌지가 또 명확하게 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동사와의 호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어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또한 아함 이바 나처럼이 되겠죠. 너 또한 나처럼 뿌뜨라트 아들 때문에 쇼캄 아누부아바시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띠 요렇게 샤빠띠 그에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보실게요. 오늘 리딩만 하고 끝날 것 같네요. 자, 느르빠하바다띠 하하 나시아미 이띠 쇼게나 삐리따하 그리함가차띠 제가 세 문장을 동시에 읽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너무 단순하죠. 느르빠하바다띠 왕은 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는 사실 이제 왕이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띠를 써줌으로써 여기까지가 왕이 말한 내용이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 나시아미 자 1인칭 동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아미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나시 하면은 무언가가 파멸되다, 소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소멸된다, 나는 파멸된다, 나는 파괴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쓰죠.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숨을 쉴 때 막 하하 이렇게 쉬는 그 이제 느낌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웃을 때도 하하 한글로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지만 여기서의 하하라고 하는 것은 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감탄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느르빠하바다 왕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는 가차띠가 됩니다. 이제 그는 간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주어가 계속 느릿바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간다. 근데 왕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또한 남성 단수 주격 형태로 느릿바하와 호응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삐리따라고 하면은 삐르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나와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막 꾹 눌러갖고 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다라는 괴롭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삐리따 과거수동 분사 형태로 쓰여가지고 이제 수동의 의미가 돼서 고통을 받는 이제 괴로운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쇼게나 삐리따 쇼가는 아까 비탄이나 슬픔, 괴로움이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으로 삐리따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느릿바하 왕은 느리함 가차띠 집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막 슬픔에 괴로워하면서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하자면 라마야나의 거의 뭐 도입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성자의 아들을 실수로 죽이게 되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가 이제 아들 때문에 너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라마가 왕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면서 이 다샤라타도 굉장히 괴로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리딩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약간 예고편처럼 프롤로그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마 남아있는 그 세 강의 중에 적어도 2강의 이상은 우리가 산디라고 하는 것에 할애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이제 산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어와 단어가 만났을 때 혹은 어떤 단어가 어간을 형성하거나 활용이 될 때 의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어와 단어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 이거는 단어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외연성 혹은 이제 외부 산디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가 어떤 파생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간을 형성하거나 뭐 격변화할 때도 그렇고요. 동사 활용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단어가 무언가 다른 단어로 변화를 하거나 활용이 될 때 그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산디를 우리가 이제 내부 산디 혹은 내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외연성, 내연성이라고 나누고는 있지만 내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동사 활용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바로 외연성,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당분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모음 산디, 모음 연성, 그 다음에 위사르가 연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음 연성까지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